안녕하십니까? 정신간호학의 역사를 발표한 17학번 김경준입니다. 정신간호학의 역사. 목차에는 원시시대, 그리스, 로마시대,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 17, 18세기, 19, 20세기, 한국의 역사, 마지막으로는 인사가 있겠습니다. 원시시대는 원시인들의 정신질환이나 치료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발굴된 유적이나 두개골을 볼 때 원시시대부터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질환이 자신의 영혼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며 건강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치료, 초월적인 힘의 도움을 받는 방식을 선택, 굿, 주문, 귀신 쫓기 등 종교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고대 정신건강, 초자연, 귀신, 마법적 종교적 설명의 시대고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며 사악한 영혼, 신이 내린 법, 락마 혹은 귀신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었고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적, 기도, 굿, 주문, 귀신 쫓는 의식, 종교적 의식 사용하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는 원시시대의 정신질환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그리스 로마가 중심이 되었으며 이집트, 인도, 중국,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초기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정신질환을 조증, 우울증, 광증으로 구별하였고 간질, 히스테리, 산후 정신병, 급성 뇌증후군 등을 기술, 간질은 신성한 질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치료, 환경 조절, 수면 유도, 꿈 예언, 기도, 주문, 수사적 언어, 신앙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정신건강, 자연과학적, 물질주의적 세계관, 신체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실험적 관찰과 탐구 시작되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의학적 개념으로 정신질환을 설명하였고 정신질환을 조증, 마니아, 우울증, 멜랑콜리아, 광증, 프레니큐스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시 사체 엑설에는 정신질환은 초자연적 현상이 아닌 하나의 질병이며 모든 질병이 혈액, 탈, 황담 즉 흑담즙의 불균형 상태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흑담즙의 과잉은 우울을 야기함, 치료는 목욕, 식이요법, 약초 등이 있습니다. 플라톤 이데아, 아이디어, 설에서 이원론적 세계관을 내세우고 영혼은 불멸이며 이데아를 상기하는 것에서 진정한 인식이 얻어진다고 하였고 정신병도 이성적 정신의 상실과 신에 의한 신성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체와 정신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중세시대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정신질환의 발병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여 정신질환이 마법이나 초월적인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라지즈 865에서 925 등은 감정적 장애로 신체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정신치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는 등 합리적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15세기에 이르면서 점차 과학적 인문주의적 사조와 자연과학적 견해, 인간 육체에 대한 존중 사상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르네상스 시대는 한편으로는 환자에 대한 깊은 동정이 있어 정신병원들이 각지에 설립되는가 하면 정신질환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었던 모순의 시기였습니다. 16세기는 더욱 대두되기 시작했고 플레이터는 증상에 따라 질병을 분류하고 장애의 정신적 요인에 강조하였고 의학을 철학에서 분리하여 과학의 일부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정신건강, 순환시대, 마녀사냥, 정신질환자의 순환시대이자 미신의 시대, 철학과 이성보다는 종교적 믿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마귀나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이며 영혼의 병, 죄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 생각하였습니다. 15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까지 유럽 전역의 정신질환자들은 마녀 재판이나 종교 재판을 통해 고문과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파라셀수스는 마녀 사냥 비판, 정신질환자는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웨이어는 마녀 사냥은 부당하고 했고 마녀가 정신질환자임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마녀로 생각했던 여자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18세기는 18세 정신건강, 보호, 격리, 거대한 수용소 역할을 하는 정신병원 존재하였고 감금과 관리의 기능만을 수행, 정신이상자, 빈민, 정상을 벗어난 사람들을 거두었습니다. 17세기 신경증에 관한 관심 증폭, 18세기 후반에는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에 의해 정치제도, 사회적, 의례적 측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체제의 몰락, 개혁과 계몽, 합리, 산업의 시대, 긍정적 움직임, 정신질환자 수용소에서의 환자 처우가 인도주의적으로 개선, 의사들의 이야기나 신체적 수단과 상관없는 특정한 기법의 사용,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형식을 갖추어 치료하는 도덕치료. 이러한 움직임은 프랑스의 피넬, 파이넬과 영국의 큐크, 듀이 이끄는 퀘이커 교도들이 주도하였습니다. 17세기는 유럽 사회에서는 마녀 사냥에서 벗어난 정신질환자들이 새로 등장한 절대 권력 국가들에 의해 다시 순환을 겪었습니다. 18세기는 이성과 계몽 사상 시대였으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는 여전히 감금당하고 잔혹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8세기 말경은 계몽 철학과 프랑스 혁명으로 정치 제도와 사회적 측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넬, 파이넬, 남자 환자들을 수용하는 비세트르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쇠사술에서 해방시키고 심리적 치료를 하였고 여자 환자들이 있던 살베티에르 정신병원에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치료하였습니다. 러시는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미국 최초의 정신병원인 펜실베이니아 주립병원에서 30년 동안 인도적인 치료를 시행하였고 산업혁명으로 급속한 도시화, 빈민가에서의 빈곤과 스트레스로 치료시설이 정신질환자로 번원이었습니다. 정신병원 시설에 투자하는 예산 삭감, 정신질환자들을 다시 격리 수준의 시설에 방치하였습니다. 쇠사슬과 억제대 사용, 컬런 정신질환은 쉐프트와 관련된 것이며 생리적 원인이라 말했고 인도주의와 도덕적 치료의 연합에도 불구하고 러시는 컬런의 생각을 강력히 따랐으며 요즘 우리가 비인간적이라고 간주하는 방혈, 블러드 레팅, 억제의자, 리스트레이닝 제어, 회전의자와 기타 도구들의 사용 지지하였습니다. 19세기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질병 연구에 있어 임상적 및 병리적 방법이 대부분을 이루었고 정신의학이 신경과에서 분리되면서 현대의학의 전문 분야로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는 정신질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대형 수용소가 생겨났습니다. 이때 치료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구속하는 복장, 전기충격, 인슐린 쇼크 치료, 전두엽 절제술 등 난폭한 경향을 보여 정신질환자는 다시 편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19, 20세기 정신건강, 역동정신의학, 생물, 약물치료, 정신의학의 태동기 19세기 말과 20세기 주동안 개인과 정부가 운영하는 수많은 정신병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진과는 정신병은 뇌의 병이라고 주장 인간적 치료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크레펠린은 면밀한 관찰과 질병의 경과를 조사하여 정신질환의 분류를 증상, 병리 소견, 경과, 예후 등으로 총체적으로 체계화, 정신질환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내인성, 외인성 정신병을 구분하였고 내인성 정신병을 조발성 치매라 명명, 바보가 되는 병이라는 의미. 블로일러는 조발성 치매가 바보가 되는 병이 아니고 정신이 분열된 상태라고 보고 조현병이라고 명명하였고 현재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역동정신의학의 시대 연구자들은 뇌실 확장, 대뇌 위축, 신경 전달 물질의 장애와 같은 다양한 뇌 기능 장애를 발견하였습니다. 프로이트, 최면술로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정신분석 1902년 여러 임상적 관찰과 연구를 통해 성격 형성과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의 이론과 정신분석을 일어나였고 무의식이 존재하고 있어서 인간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주었고 자유연상, 꿈 분석에 의한 치료 방법 개발하였습니다. 아델러는 리비도 이론 비판, 열등감과 무력감을 극복하려는 권력 의지가 인간 행동을 결정하였습니다.
클라인은 소아정신질환의 치료에 정신분석학 도입, 장난감을 갖고 노는 과정에서 표현하는 무의식적 갈등, 공포, 애증에 접근하는 놀이치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설리번은 내적 심리 상태보다는 인간관계의 역동을 중요시하는 인간관계 이론을 발전, 환자와 치료팀의 대인관계가 치료와 추후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현대 정신건강 간호 20세기는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와 정신생물학적 치료에 많은 발전하였습니다. 자켈은 1933년 인슐린을 투여하여 혼수 상태와 경련을 유도하여 당을 정상으로 돌리는 인슐린 혼수 치료 개발하였습니다. 메두나는 1935년 메트라졸을 주입하여 인공적으로 간질 발작을 유도하여 조현병 환자를 치료하는 메트라졸 경련요법 발견하였습니다. 1938년 세르레띠와 비니는 전기경련 치료를 정신질환 치료에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에 약물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의 발견은 환자 치료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60년대의 대상자들은 정신병원보다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기에 탈원화, 탈시설화 과정은 입원 환자 수를 급속히 감소시켰습니다. 1949년에 케이드가 조증치료에 리튬을 시도하였고 1952년에 딜레이와 데니커가 비너스에 이어진 유도체인 클로르프로마진이 조현병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1958년에 3만개 항우울제인 이미프라민 개발은 항불안제인 메프로바메이트, 1960년대 초에 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정신간호사의 역할 정립 1950년대에 정신약물의 발견,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신질환에 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 미국의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정신장애의 치료시설에 획기적 변화하였습니다. 존스는 폐쇄 공간보다 개방된 공간에서 대형 정신병원의 획일적 치료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인간관계와 다양한 치료 접근에 의해 사회복귀를 돕는 치료 공동체 운동을 일으켰고 이 운동은 후에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과 연계되었습니다. 탈원화, 환경치료, 개방병동 정책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우뿐만 아니라 기능회복과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재활정신의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기는 정신간호사의 역할이 분명해지는 시기였고 1952년에 정신간호 역사에서 중요한 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페플라우가 간호에서의 대인관계라는 책을 출판하였고 정신간호의 체계적, 이론적 기틀을 세우는 첫 번째 작업이 되었습니다. 간호의 대인관계적 성격과 간호사들이 실무의 정신역동적 개념과 상담기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다가 간호사들도 환자의 정서적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의 논문을 정신의학 저널에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역사, 정신치료의 역사. 우리나라는 고대 중국의학을 도입했으며 19세기 말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한의학과 민간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부에서는 굿, 병, 읽기, 안수기도, 복숭아 나뭇가지로 때리기 등의 민간요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간호의 역사. 일제하에 조선 총독부 의원이 정신과 병동을 신설하면서 처음으로 병동에서 정신질환자를 간호하였으며 당시에는 환자의 안전관리와 보호 위주의 간호가 주로 시행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주로 폐쇄병동에서 치료했고 병원 기율을 어겼을 때는 격리시켰으며 1953년 항정신병 약물의 개발로 정신간호의 기능은 보호관리에서 인슐린 혼수요법이나 전기충격 치료 시 일반적인 신체간호, 환자 관찰, 투약 등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한국의 정신건강간호 정신질환에 관한 오래된 기록은 김포시 삼국사기입니다. 1885년에 서양의학병원인 제중환 광해원이 설립되었습니다. 1913년에 총독부의원에 최초의 정신병동이 설립되어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를 시행하였고 1960년대 말부터 분석심리학적 정신치료와 실존분석 정신병리학이 도입하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환경치료,
활동치료, 오락치료, 예술치료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1970년에 대한간호협회 천하에 대한간호학회가 설립하였고 여러 분야별 학회로 구성 정신간호학회는 1971년에 분리 구성되어 정신간호학 발전에 많은 기여하였습니다. 1995년 12월에 정신보건법이 국회에서 입법 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 인권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 현재 전국 35개 기관에서 정신건강간호사 수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년에 465명의 정신건강간호사가 배출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전문간호사 제도 실시하였고 2006년 첫 정신전문간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